네, 아로마 테라피 6주차 강의 2교시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6주차 강의에서는 아로마 테라피를 위해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식물성 정유, 소위 하기에는 이제 에센셜 오일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 정유의 특징들, 특히 물리화학적 특성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화학적인 구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어떠한 성분들이 우리가 소위 이제 다루게 되는 에센셜 오일, 그 정유에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에센셜 오일은 이제 식물로부터 대부분 이제 많이 추출을 하지만 이 식물로부터 추출하는 그런 이제 에센셜 오일의 경우에는 이제 테르펜계 화합물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테르펜이라고 하는 이 물질들은 아이소프렌이라고 하는 탄소가 5개, 그 다음에 수소가 8개로 이루어진 아이소프렌이 이렇게 두 분자가 이렇게 한 쌍을 이룬 이 형태를 갖다 이제 테르펜, 그래서 요 한 쌍이다 그래서 모노테르펜, 요 아이소프렌이 2개가 뭉친 요것이 두 쌍인 경우에는 디테르펜, 근데 한 쌍도 아니고 두 쌍도 아니고 3개의 홀수가 붙은 경우는 세스키 테르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에센셜 오일의 경우에는 테르펜계 화합물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이 테르펜계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거기에 어떤 이제 작용기라고 얘기하는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 그런 이제 부분에 물질들이 붙어서 그래서 유도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이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그럼 어떠한 성분들이 그 에센셜 오일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또 그 성분들은 테르펜계 화합물의 유도체로서 어떠한 형태를 갖다 이제 띠고 있는지를 몇몇 사례를 갖다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마지막 하나의 예로서는 이제 파인 오일, 즉 소나무 정유죠. 예, 소나무로부터 추출한 에센셜 오일의 경우도 보면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침엽수 종에 이제 많이 포함되는 향, 그런 성분들을 갖다 여기도 이제 찾아볼 수가 있고, 소나무의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던 거 하고는 이제 조금 이제 또 다른 유형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다. 피페리톤, 베타, 오스메네인 같은 이런 이제 물질들이 이제 많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1교시에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작용기에 대해서도 뭐 알코올이냐 또는 에스터냐 에테르냐, 그쵸? 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같이 살펴봤는데요.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성분들이 그럼 제일 많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우리 사람이 느끼기에 그 많은 성분들이 으뜸으로 그 향을 대표하는 거냐 하면은 꼭 그렇지는 또 않다는 거예요. 예, 그 사례를 갖다가 같이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건데요. 요게 뭐냐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장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로즈 오일이에요. 로즈 에센셜 오일을 갖다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장미로부터 추출한 로즈 에센셜 오일을 GCMS, 즉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로 이제 분석을 해 놓은 건데, 보시면 로즈 오일의 경우에 what's important예요. 로즈 오일을 대표로 하는 그런 성분들은 우리 쭉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GCMS라고 하는 것으로. 그랬더니 뭐예요? 제일 많은 게 시트로넬롤이라고 하는 것이 38%. 그쵸? 그 다음에 뭐 제라니올 같은 경우도 14%. 탄소가 14개에서 16개짜리 파라핀 계열도 뭐 16%. 그 다음에 네롤 같은 경우도 뭐 7% 이렇고 쭉 적어요. 그러면 시트로넬롤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제일 많으니까 그거의 향이 제일 진하겠네요. 그런 특성이 제일 강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threshold in ppb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정도예요. 이건 40 ppb 정도가 있어야지 시트로넬롤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를 갖다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냄새의 강도가 이제 한 9,500 정도, 전체 함량을 고려를 했을 때 9,500 정도의 이제 강도를 갖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전체 여기 이 장미 향 중에서 9,500이라고 하는 그 정도는 우리가 향을 갖다 느끼는 그런 향의 강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4.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은 38%, 3분의 1 이상의 그런 어떤 양을 갖다가 성분들이 포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의 강도는 저 시트로넬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가지고 있는 향의 강도는 잘해봐야 4.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제라니올 같은 경우 0.8 정도 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빨갛게 표현한 거 한번 볼까요? 로우즈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함량은 0.4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얘의 경우에는 0.5 ppb만 있어도 딱 벌써 우리가 향을 갖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적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향의 강도로 봤을 때는 시트로넬롤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의 강도를 갖다 나타내고요. 더 센 거 한번 볼까요? 맨 밑에 있는 거예요. 베타 아이오논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함량이 어느 정도냐면 0.03% 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의 향의 강도는 맨 뒤에 보시면 19.2%의 향의 강도를 갖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성분,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즉 향의 강도를, 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강도를 지닌 성분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얼마나 들어있느냐, 즉 미량의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향의 강도를 갖다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성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베타 다마세논 같은 경우도 0.14%밖에 안 들어가 있지만 향의 강도로 봤을 때는 70 정도가 되는 향의 강도를 갖다가 거의 굉장히 센 거죠. 베타 다마세논 같은 경우가. 그쵸? 로즈 옥사이드 4.1. 나머지는 0.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러니까 이 향의 강도를 갖다가 결정짓는 그런 물질들이 얼만큼 있느냐가 우리가 에센셜 오일의 향을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요거 이제 비슷한 형태로요.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퍼민트, 바카라고 하는 이제 향, 바카 에센셜 오일, 즉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다시 또 이제 GCMS라고 하는 것으로 분석해 놓은 거예요. 어떤 성분이 제일 많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 피크로 나타난 것이 높고 그 면적이 넓은 것이 제일 성분이 많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19번, 23번이 많잖아요. 19번을 한번 볼까요? 19번은 멘톤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23번이 근데 19번보다 더 많아요. 23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측했듯이 멘톨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이러한 주성분, 요거는 함량도 많지만 얘네들이 저 페퍼민트의 향을 갖다 좌우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향이라고 하는 것이 성분이 많다고만 해서 그래서 그 향을 갖다가 그 성분이 대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종류에 따라서는 아까 장미에서 보는 것처럼 함량이 적더라도 그 향의 강도를 갖다가 확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멘톨 같은 경우가 이제 향을 대표하면서도 함량도 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마다 조금씩 다 다른 거죠. 요 페퍼민트 계열들, 소위 우리가 민트 계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민트 계열에 대해서 제주도산 페퍼민트, 스피아민트, 오데코롱민트, 이거 다 민트 계열이에요. 얘네들은 그럼 성분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을 한 거예요. 여기서 페퍼민트가 멘타 피페리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학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피아민트는 멘타 스피카타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명을 가진 식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데코롱 민트의 경우에는 멘탁스 피페리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분이 보면 여기 보시면은 다 달라요. 멘타 피페리타, 멘타 스피카타, 그 다음에 멘탁스 피페리타라고 하는 페퍼민트, 스피아민트, 오데코롱 민트의 성분들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점들이 있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성분들로는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피크로 나타나는 거 보면 어떠한 성분들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했었던 페퍼민트, 스피아민트, 오도코롱 민트에 대한 것을 갖다가 또 다른 형태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것도 조금 아까 거는 GC 매스로 한 거고요. 요거는 HS GC 매스로 한 거고 분석 기기가 조금 다를 뿐이지 성분들이 어떤 분석 기기로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에센셜 오일, 우리가 정류라고 얘기하는 식물성 에센셜 오일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노테르펜계 탄화수소. 요 경우에는 끝에 보통 뭐뭐 ENE로 끝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리모넨, 알파피넨, 베타피넨, 미르센, 사비넨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모노테르펜계 이제 탄화수소의 형태고요. 여기에 이제 주로 나타나는 에센셜 오일이 레몬, 만다린, 그레이프루트, 그 다음에 오렌지 이런 것들, 즉 시트럴 계열의 이제 화합물이라든가 주니퍼베리, 사이프러스, 여기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예요? 침엽수 계통이죠. 그런 것들이 모노테르펜계 탄화수소에 들어간다. 파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특징이 이 침옵수 계열이나 시트랄 계열들은 항바이러스 또 방부성이 강하고요. 항감염, 감염을 갖다 방지하는데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다. 세스키테르펜계 탄화수소, 이것도 ENE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화학 성분은 카마술렌, 비사볼렌 또는 파르네센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에는 저먼 카모마일이라든가 야로, 또 샌다루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은 항염증, 항알레르기, 혈압저하, 소화촉진과 같은 이제 그런 이제 특성들을 갖다 보이게 됩니다. 모노테르펜 계열인데 알코올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 요 알코올 형태로 나타난 것은 알코올이니까 뒤에 무슨 올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리날룰이라고 하죠, 보통. 제라니올, 테르핀콜, 또 멘톨, 이런 것들이에요. 라벤더, 페퍼민트, 로즈우드 뭐 등등에 들어가는 거고요. 가장 안전한 성분이고 노인이나 어린이에게도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다. 또 항균, 항바이러스, 수렴작용, 방부작용을 갖다 이제 하고요. 진정 혈압 저하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낸다. 모노테르펜계 알코올이 그렇고요. 이번에는 세스키테르펜계 알코올. 여기도 마찬가지 알코올이니까 올이 들어가겠죠. 비사볼롤 또는 산탈롤. 비사볼롤은 뭐죠? 알파 비사볼롤이 뭐였었죠, 여러분들? 미백 성분으로도 들어가는 거였었죠, 그렇죠? 또 파르네솔, 여기에는 저먼 카모마일, 그다음에 샌다로드, 로우즈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안전한 성분으로서 항염증 작용, 그리고 뭐 항바이러스, 세균 발휘가 억제, 뭐 이런 등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데히드는 알킬 그룹에다가 CHO가 붙은 그런 유형이라고 그랬었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레몬그라스, 시트로넬라, 멜리사, 유칼립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데히드 계열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항진균, 진균이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라든가 혐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신경 안정작용, 또 항바이러스 작용, 혈압 강화 작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에스테르 계열들, 또
여기에는 로만 카모마일, 세이지, 라벤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강력한 진정작용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케톤 계열들, 케톤 계열은 CO가 이중 결합이 되어 있는 것에 거기에 이제 R 그룹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멘톤 또는 이제 뭐 피페리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세이지나 히소 또는 웜우드, 에버레스틴과 같은 이제 에센셜 오일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진해 효과. 진해 효과가 왜 기침을 갖다가 좀 멈추게 하는 그런 효과라든가 또는 가래를 갖다가 이제 좀 삭히는 효과라든가 상처 치료, 피부 재생과 같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작용을 하고요. 옥사이드 계열은 시네올이라 18시네올이라든가 14시네올 같은 경우인데 유칼립투스 로즈마리예요. 주로 이 옥사이드 계통은 유칼립투스 로즈마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유칼립투스는 뭐예요? 호흡기 계열에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에 유용하고 강한 거담 작용, 가래를 갖다가 제거하는 그런 작용을 갖다 한다. 페놀 계통은 올이 들어가고요. 티몰, 카바크롤, 유제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타임이나 클로브 또는 넛매그, 시나몬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아주 강력한 방부작용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좀 독성이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에테르 계열이 유제놀이라든가 아네톨 이런 것들은 애니시드라든가 바질 같은 데 이제 들어가 있고 진경작용 또는 이제 항우울 이런 것들이 있다. 다만 신경 독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락톤 계열들 버가목 같은 데 있는 거고 거담 작용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에센셜 오일의 약학적인 그런 특징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식물로부터 추출한 정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날씨, 지역에 따라 날씨 다르고, 그쵸? 날씨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온도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그 생산된 그 식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거기서 얻은 에센셜 오일도 성분의 차이가 어떤 성분이 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 성분의 조성이라든가 또 성분의 차이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분석하는 사람, 분석하는 기기, 또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에센셜 오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이라고 하는 어떠한 성분이 최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러한 기준, 이런 것들을 갖다 마련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자생을 하고 항균, 항바이러스, 항산화, 항암 효과를 갖다 나타내는 성분들을 이제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페퍼민트는 역시 멘톤 또는 멘톨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분을 갖다가 주로 포함하고 있죠. 또 메틸 에스터 같은 경우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이제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가 이제 페퍼민트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뭐 먹는 캔디 같은 경우도 그렇죠. 박하사탕 같은데 들어가기도 하죠. 또 뭐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 맨소레담이라든가 또 물파스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성분들이에요. 페퍼민트 계열들이.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바로 멘톨의 구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멘톨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L형 멘톨이 있고 D형 멘톨이 있어요. 얘네들은 거울 이성질체예요. 분자식은 똑같은데, 그렇죠? 구조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래서 구조가 다른 만큼 얘네들도 또 특징도 달라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던 이 테르펜 계열의 화합물들, 어떠한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지. 모노테르펜 계열은 제라니올, 멘톨,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거죠. 구조는 저렇다는 거예요. 세스키테르펜 계열은 이제 진지베렌 같은 저런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고요. 디테르펜 계열은 산토닌과 같은 저런 성분들이 나타내는 대표적인 형태이고요. 또 아비에트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세스토테르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볼린 같은 그런 이제 물질들이 거기에 속하고, 테르펜이 뭐예요? 세 개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올레아놀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테트라테르펜 같은 경우도 있는데, 테트라테르펜 같은 경우는 이제 카로티노이드 계열들. 카로티노이드 계열이니까는 식물 중에서 색깔을 갖다 가지고 있는 식물들. 그렇죠? 카로틴 계열이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색소를 나타내는 식물들인 것이죠. 뭐 고추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 피망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참외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카로틴 계열의 이제 색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폴리테르펜 계열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르펜들이 굉장히 중합 반응을 갖다 이제 한 경우로서, 그 경우에는 바로 이제 고무, 천연 고무 같은 경우, 라텍스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에 속한다라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고요. 뭐 구조가 어떤 구조의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 또 이소프렌단이하고 그러한 부분들의 구조들. 그래서 머리, 꼬리.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것이 탄소가 5개, 수소가 8개로 이루어져 있는 기본 단위이고, 저 이소프렌이 2개가 합해지면 뭐라고요? 그것이 테르펜이다. 그래서 모노테르펜이다. 주로 머리, 꼬리가 결합을 해서, 그렇죠? 그걸 갖다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고리 형태를 갖다가 이제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많이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이소프렌이 2개가 뭉쳐진 형태가 바로 모노테르펜의 형태고, 모노테르펜의 대표적인 것이 리모넨이다. 그래서 리모넨의 구조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모노테르펜 계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오일들 어떤 것이 있고, 또 얘네들은 또 어떠한 특징들을 갖다 주로 이제 나타내는지를 갖다가 여기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모노테르펜 계열 중에서 에스터 그 유도체냐, 아니면 에테르 유도체냐, 또는 알데히드 유도체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오일로 표를 갖다가 그림을 갖다가 이제 나타낸 것인 거고요. 뭐 한 2가지 정도만 볼까요? 재생이나 회복 계열에 들어가는 모노테르펜계 속성의 오일들 뭐가 있나요? 저기 보시면은 유칼립투스가 있네요. 18시네올 계통을 포함하고 있는 유칼립투스가 있고, 카다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로즈마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속하고요. 얘네들은 재생, 회복 기능이 이제 뛰어나다. 그리고 또 이제 행복, 즐거움을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이제 오일로서는 모노테르펜의 형태를 갖다 이제 띤 그런 이제 물질들이고,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리모넨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리모넨은 시트랄 계열의 이제 화합물로서 자몽이라든가 오렌지, 귤, 버가못 이런 데 포함이 되어 있어서 조금 즐거움, 상큼하고 즐거운 느낌을 갖다 주는 그런 향인 것이죠. 또 뭐를 볼까요? 따뜻함? 네, 따뜻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갖다 가지는 그런 이제 향으로서는 이제 알데히드 계열들 또는 뭐라 그럴까요? 또 알데히드 계열에는 카시아라든가 시나몬, 커민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속하고 있고요. 알데히드 계열 중에서는 진정 완화를 갖다 나타내는 것은 멜리사 또는 레몬그라스 이런 것들이 제라니얼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과 함께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모노테르펜계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오일들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 세스키테르펜. 테르펜은 뭐라고 그랬었죠? 여러분들? 테르펜. 탄소가 5개, 그 다음에 수소가 8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쵸? 아이소프렌의 요것이 2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한 쌍으로 2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요것이 모노테르펜. 그런데 아이소프렌이 몇 개? 하나, 둘, 또 하나, 3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바로 세스키테르펜인
속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요 세스키테르펜계 속성의 오일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속성의 경우에는 진정 완화 또는 안정감 휴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는 오일류들이 일랑일랑. 그러니까 이제 진정되고 완화되고 편안함. 그쵸? 뭔가 로맨틱한 그런 느낌을 갖다 이제 가지는 거죠. 진저. 예, 진저요. 생강이죠. 예. 그런 오일들이 다 세스키테르펜 계열에 들어가고요. 세스키테르펜계이지만 거기에 또 알코올하고 알코올 유도체로 이제 나타나 있는 형태가 안정감, 휴식을 갖다 나타내는 거고요. 베티버라든가 시더우드 계열들, 예. 또 샌다루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음으로는 예.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갖다 이제 한번 살펴본다면은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모노테르펜하고 세스키테르펜 살펴봤는데요. 그걸 이제 조금 더 모노테르펜계에 들어가는 그런 성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여기 이제 표에다가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하는 작용까지 이 표로 이제 나타냈습니다. 뭐 다 읽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 살펴보려면 이제 그럴 테니까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제라니올, 게라니올이라고 저기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요 제라니올 성분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살균성, 그다음 피부 재생 효과, 그리고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갖다 이제 주로 일으키는 그러한 이제 성분들이에요. 저게 에센셜 오일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 제라니올을 갖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질, 레몬그라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식물 중에서 벌레들이 싫어하는 제라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쵸? 우리 창가 같은 데 많이 놓는 그런 것들도 바로 제라니올을 갖다가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캠퍼, 네 번째쯤에 캠퍼라고 하는 것이 항균, 항염, 거기에다가 항종양성, 혈압 강화, 예, 이런 데 이제 많이 그런 작용을 갖다 이제 하는 건데요. 이 캠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에센셜 오일로는 세이지, 딜, 그 다음에 차이브와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뭐 볼까요, 여러분들이? 네, 앞에서 잠깐 우리가 살펴봤었던 모노테르펜 계열 중에서 피넨 계열들. 알파피넨, 베타피넨에. 피넨 계열은 항산화, 항염증, 항균 작용이 있고 신경 안정 작용이 있고요. 또 피로회복, 집중력 강화 이러한 부분의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피넨 계열은 바질, 오레가노, 세이지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합니다. 또 리날룰 같은 경우가 항산화, 항균, 항염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이 리날룰의 경우에는 오레가노, 망고 같은 경우, 테르피넨이 노화, 또 혈액응고 예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망고잎에서 추출한 그러한 이제 에센셜 오일들이 여기 이제 속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시트랄 계열을 한번 볼까요? 모노테르펜 계열의 시트랄 계열은 항균 작용, 원기 회복, 또 우울증, 그 다음에 암세포의 삼혈 유도. 시트랄 계열이니까 시트러스 계열은 다 여기에 이제 속하는 거겠죠. 레몬그라스 이런 것도 들어갈 테고, 오렌지 또는 뭐 만다린, 또 레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여기에 들어가겠죠. 리모넨도 마찬가지 시트랄 계열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렌지, 레몬, 로즈마리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모노테르펜이니까는 뭐 여러분들 한번 어떤 성분들이 있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스키테르펜. 예, 조금 전에 이제 보셨던 세스키테르펜이에요. 예, 아이소프렌이 몇 개? 3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1.5쌍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세스키테르펜 계열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레티놀. 레티놀은 뭐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름 개선 성분으로도 들어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레티놀, 순수 비타민 A 계열이고요. 피부나 모발 성장, 주름 개선, 노화 방지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암 종양 촉진의 유전자 이런 활성을 갖다 차단하는 그런 특징도 있는 것이 레티놀 계열이에요. 바로 이 레티놀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향이요. 예. 향이 뭐냐면 파프리카, 또 성분들로 고추, 우리가 이제 많이 먹게 되는 고추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허브류, 네, 향을 갖다 가지고 있는 향료 식물류들이 이 레티놀 계열도 마찬가지로 많이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징코라이드는 벌써 징코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의약품 중에도 징코민 하는 것도 있잖아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하고 그런 이제 그 의약품인데요. 예, 건강기능 약품인데 이 징코민 같은 경우가 징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은행을 갖다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이제 학명이 징코 블로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징코라이드 같은 경우 은행나무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꿀벌들이 자기네 그 애벌레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그런 이제 성분들,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항균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징코라이드는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 또 신경세포의 독성을 갖다가 낮추는 그런 특징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 세스키테르펜계에 들어가는 것들이 또, 네. 커피에 들어가 있는 카페스트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고요. 항산화, 항염, 항균 작용들을 갖다 하고 있고, 커피로부터도 이제 추출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스키테르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르펜이 두 개짜리죠. 예, 두 개짜리의 경우,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테르펜이 두 개, 또, 이제 레티놀 계열도 여기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예, 게라니올 같은 경우, 예, 간암 세포주에서 혈장 콜레스테롤 저하를 갖다가 일으키고, 예, 그러한 이제 물질들이고요. 또 식물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음식으로 먹는 것이 이제 파이톨 같은 경우가 이제 디테르펜 계열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제 위암세포라든가 고류감세포 이런 것들의 증식을 갖다 이제 억제하는 효과를 갖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파이톨 계통은 상추, 깻잎, 또 녹황색 채소 우리가 주로 많이 먹게 되는 그러한 이제 쌈채류 같은 경우죠. 여러분들 쌈채류 많이 먹으면 좋을 듯 하네요. 저도 좋아하긴 한데요. 지베렐린 같은 경우가 암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을 가지고 있고 식물체, 이 식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채식 이런 것들도 너무 육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네, 그리고 트리테르펜 계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포닌, 인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인삼 또는 참마 이런 데 들어가 있다고 하고 항산화제이면서 호르몬 균형 진정작용을 갖다 이제 한다고 하네요. 또 스퀄렌도 트리테르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들어가고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리고 담즙산 생성 항산화 작용을 갖다 이제 하는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고 상어 간유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올리브에도 스퀄렌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본다면 코로솔린산 이것도 이제 트리테르펜 계열인데 이건 바나나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있고 또 항당뇨, 항고혈압 작용도 있다고 하니까 바나나도 즐겨 먹을 필요가 있겠네요. 네, 우르솔산의 경우가 이제 로즈마리나 바질 계열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탈모 비듬 방지, 피부 재생 효과 이런 효과도 가지고 있는 트리테르펜 계열의 물질이다, 성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우리가 오늘은 정류, 에센셜 오일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성분들, 어떤 성분들이 있고 그 성분들은 주로 우리가 이제 정유라고 얘기하는 에센셜 오일의 경우에는 이제 테르펜계 화합물이다
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테르펜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소프렌이, 즉 탄소가 5개, 수소가 8개짜리 아이소프렌이 이렇게 한 쌍을 이루면 이게 테르펜, 모노테르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3개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세스키테르펜. 그 다음에 이 한 쌍이 아니라 2쌍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디테르펜. 그리고 3쌍이면 트리테르펜. 뭐 이렇게 이제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성분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다 나타내는지, 또 우리 몸에는 어떠한 작용을 갖다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